안녕하세요, 박주공입니다. 토트넘 스퍼가 내일 새벽에 카라박을 상대합니다. 카라박은 이제 아제르바이잔 구단인데요. 토트넘이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런 약체 팀입니다. 유로파리그 이제 첫 경기니까 토트넘이 여기서 이기면서 이제 분위기를 좋게 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토트넘이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대회는 사실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프리미어리그는 워낙 뭐 맨시티나 리버풀, 아스날 같은 팀들이 주도하고 있고, 이렇게 유로파 리그나 아니면 FA컵이나 이제 EFL컵 요런 컵 대회에서 토트넘이 우승을 도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경기 사전 기자회견에서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재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일단 주요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당신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스쿼드에서 남은 몇 안 되는 선수 중 한 명인데 토트넘을 유럽대회 우승으로 이끌겠다는 결심은 얼마나 강한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토트넘이 과거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갔었을 때 손흥민 선수가 있었죠. 그런데 나머지 선수들은 모두 떠나고 이제는 손흥민 선수 혼자 남았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그건 꿈이에요. 이를 숨길 수는 없죠. 우리가 일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분명히 모든 사람이 우승하고 싶어하는 또 다른 큰 대회를 노리고 있어요. 정말 힘든 대회가 될 것이고 경기 수도 많고 원정도 많아서 더 힘들어질 겁니다. 우리는 준비돼야 하고 이 대회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해요. 왜냐하면 이건 엄청난 대회니까요. 라면서 유로파 리그의 우승에 대한 열망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선수들의 경기 수가 너무 많다라는 지적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요. 지금 대회는 더 커졌는데 선수들의 일정의 경기가 너무 많아지면서 경기의 질이 떨어질 위험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많은 선수들이 이에 대해 적절한 말을 했어요. 누군가 옳은 말을 하는 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때때로 선수들이 이런 것에 대해 말해야 하는 주요 인물들이죠. 경기가 너무 많다는 것은 확실해요. 축구를 사랑하는 팬으로서 가능한 많은 경기보다는 질 좋은 경기를 보고 싶잖아요. 부상으로 고통받는 선수들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어요. 경기가 많고 여행이 많죠. 우리 스스로를 잘 관리해야 하는데 때때로 이거는 정말 어려워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경기를 치르면 부상의 위험이 매우 큽니다. 우리는 로봇이 아니에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 경기를 줄이고 질 높은 경기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라면서 기존 선수들과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경기 수가 워낙 많아지긴 했죠. 챔피언스리그, 유로파리그, 이제 컨퍼런스리그까지 포맷이 바뀌면서 조별리그가 사라지고 이제 리그 페이지가 진행되는데 너무 경기 수가 많긴 합니다. 거기에 리그도 있죠. 그리고 각종 컵 대회까지 선수들이 한 시즌에 치러야 되는 경기가 50에서 60, 많으면 뭐 70경기까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떤 대회를 포기하고 싶은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축구를 사랑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동과 경기 수에 있습니다. 단순히 경기만이 아니에요. 준비 과정에서 정신적, 육체적으로도 많은 노력이 들어가요. 더 많은 경기를 추가하는 건 힘든 일이에요. 맨시티는 일요일에 경기하고 바로 화요일에도 경기를 했죠. 유연성도 없었어요. 화요일이 아닌 수요일로 옮길 수 있었지만 그런 유연성이 없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모두가 부상 위험에 놓이는 건 당연하죠.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로드리도 옳은 말을 했어요. 우리는 50에서 60경기 이상, 때로는 70경기까지도 뛰어야 해요. 그건 정말 공평하지 않아요. 라면서 다시 한번 경기 수가 너무 많다는 걸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메인 질문입니다. 당신의 계약 상황에 대해 최신 정보가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논의하지 않았어요. 제게는 매우 분명합니다. 저는 이번 시즌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어요. 이 나이에선 매 순간이 마치 골을 넣는 것과 같아요. 특히 이번 시즌에 많은 대회에 참가하고 있어서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 상황과 올해에만 집중하고 싶어요. 저는 이 클럽과 모든 선수 그리고 주변 사람들 모두가 자격이 있다고 느끼는 무언가를 이기고 싶어요. 그것이 제가 노력하는 이유입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 클럽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제가 이 클럽을 위해 거의 10년 동안 모든 것을 바쳐왔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봐야겠지만 여전히 클럽과 계약이 남아있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계약이 있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재계약 논의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가 이런 공개 상황에서는 모든 걸 밝힐 수는 없겠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재계약 논의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즌이 끝난 뒤에는 토트넘을 떠나야 됐는데 손흥민 선수를 이렇게 잃는다는 거는 구단 상황에서도 좋지 않고 많은 팬들이 분명히 분노할 수 있는 일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 상황 앞으로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벤탄쿠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벤탄쿠르의 그 인종차별 사건이 있었죠. 벤탄쿠르와 여름에 있었던 일 이후 관계와 그가 FA로부터 기소된 지금의 반응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지금은 FA에서 진행 중인 절차가 있어서 제가 말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로드리고를 정말 사랑해요. 정말 그를 사랑해요. 우리는 많은 좋은 추억을 공유했죠. 그가 팀에 합류했을 때부터 함께 뛰기 시작했어요. 그는 사건 이후 바로 사과했어요. 우리가 휴가 중일 때였어요. 저는 집에 있었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가 저에게 긴 메시지를 보내왔고 그 메시지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프리시즌 훈련장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정말 미안해했고 거의 울기도 했어요. 그는 공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사과했어요. 그의 미안함이 진심이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죠. 우리는 모두 인간이고 실수를 하면서 그로부터 배웁니다. 저는 로드리고를 정말 사랑해요. 그가 실수를 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저는 전혀 문제 없어요. 우리는 팀 동료고 친구로 형제로 함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함께 이 상황을 넘어가야 해요. FA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겠지만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로드리고를 사랑한다는 것 뿐입니다. 그 이상 할 말은 없어요. 라고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를 잘한다는 게 참 이런 부분을 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인터뷰가 상당히 깔끔하고 더 이상 뭔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는 로드리고 벤탄쿠르를 사랑하는데 FA가 지금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할 말은 없다. 상당히 깔끔한 인터뷰였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와 별개로 벤탄쿠르가 좀 강한 징계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FA 발표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2025년 6월까지 토트넘과 계약이 돼 있고요. 그때가 끝나면 이제 계약이 만료됩니다. 1년 연장 옵션이 있긴 한데 요거는 토트넘, 손흥민 양쪽 모두가 동의를 해야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양쪽 모두 고민이 있을 겁니다. 토트넘 측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이제 나이가 많기 때문에 1년 연장을 한다는 거에 대한 좀 부담이 있고 하지만 1년 연장을 해야 다른 팀에 처분할 때도 어느 정도 이적료를 받을 수 있겠죠. 반대로 손흥민 선수 측에서는 이제 1년 연장을 하게 된다면 사실상 모든 전성기를 토트넘에서 보내기 때문에 우승에 대한 꿈은 조금 내려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팀을 떠난다면 이제 다른 팀으로 자유롭게 갈 수가 있는데 1년 연장을 더한다? 그러면 나이가 1년 더 먹게 되고 더 좋은 팀으로 가게 될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재계약은 일단 불투명해 보입니다. 3년, 2년 이런 재계약은 없을 것 같고 1년 연장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데 요거는 손흥민 선수 측에서 아마 결정을 내려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 측에서는 일단 1년 연장에 대한 뭘 거부할 이유는 없죠. 1년 연장을 하고 그 뒤에 처분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둘 수가 있기 때문에 1년 연장은 환영할 것 같은데 손흥민 선수 측에서는 1년 연장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토트넘과의 작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토트넘과 작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10년, 20년 계속 토트넘에서 뛸 수는 없고 이제 1, 2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손흥민 선수의 현명한 선택이 아주 필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트랜스퍼라는 매체에서 이렇게 합성 사진을 전했는데요. 뉴캐슬, 바르셀로나, 마르세유 등 다양한 구단들이 아마 손흥민 선수에게 관심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득점력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유럽 리그에서 10골 이상 넣을 수 있는 선수인데 이런 선수가 이적료 없이 자유계약으로 나온다. 분명히 많은 팀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이제 유럽 정상급에서 뛸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토트넘에 남아서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여기서 은퇴를 하는 것도 좋긴 한데 마지막으로 우승할 수 있는 팀에 가서 도전을 하는 것도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국내 팬들은 손흥민 선수가 어느 팀으로 가든 행복한 축구를 하길 바랄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축구를 지켜봤습니까?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 그리고 대표팀에서 모두 우리가 즐거워했던 순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어떤 팀으로 가든 본인에게 가장 행복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즌 시간이 지날수록 거치의 윤곽이 점점 드러날 것 같은데요. 손흥민 선수가 좋은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